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친하게 지내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네, 윤석열 당선인인데요. 윤 당선인이 오늘 그 문화, 예술, 체육계의 유명 인사들과 만났는데 이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장 모습 보고 오시죠. 부당한 판정 때문에 되게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막 이랬는데 아주 우리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딱 따는 바람에 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좀 풀고 박수 한번 제가 좀. 새로운 정부가 좋은 정책을 하시려면은 이 자리에 모인 이런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의도를 다 들켜버렸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초대 손님들이 화려했네요. 근데 영상 보니까요, 이 최민정 선수에게 판정 이야기를 하던데 네. 후보 시절일 때 이 올림픽 당시에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스포츠맨십은 자유민주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면서 대한민국 역사를 중국에 예속시키려는 이 동북 공정을 비판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뮤직비디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리가요, 경청식탁. 이거 뭡니까, 네. 이건? 사실 이게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주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 중인 건데요. 국가 원로, 또 재난 안전사고 피해 국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자리였습니다. 경청식탁이라는 이름처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자주 많이 듣길 바랍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웃고는 있는데 잘 안 맞는 구석이 있나 보죠? 네, 상대를 향한 이 발언의 온도차가 좀 있는데요. 어제 공개된 대담에서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선제 타격론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대단히 거칠게 저런 버르장머리도 정신 확 들게 하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정에 대담 내내 당선인을 향해서는 아주 싸늘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북한을 향해서는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하면서도 대화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강하게 얘기해 줄 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말 답답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이 현명한 길이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 북한은 노력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사실. 네, 문 대통령은 이 남쪽에서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조미로 핵 확산 현상이 벌어지게 될 테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 좀 나무라야 됩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당선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죠. 맞습니다.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요. 어제 대구에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서 윤 당선인의 친필로 된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이 현재 건강 상태로 봐서는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운동과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해서 이번 취임식에 참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부부 또 박 전 대통령의 한자리에 모인 모습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대신에 부인 김윤옥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도 초청 대상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와병 중이라서 아들 김현철 씨 초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노태우, 전두환, 이승만 전 대통령의 가족들도 초청할 계획이라는데요.
과거를 딛고 하나가 되는 취임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파를 떠나서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국민통합 위해서 다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